네. 할 수 없지만. 자, 입자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왜 했어, 지금? 자, 입자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겠습니다. 저번 시간 복습입니다. 입자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였냐면 전자 껍질수였어요. 전자 껍질수. 자, 전자 껍질수에 따라 입자 크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 원자도 2주기 원소와 3주기 원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자라고 해도 당연히 2주기가 3주기보다 작죠. 예. 무조건 그렇게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전자 껍질수 두 번째 뭐예요? 이온의 이온 얘기할 때 나오는 유효핵전화라는 물리량이 있어요. 유효한 핵전화라는 물리량이 있다. 자, 땡윤 씨, 유효핵전화가 뭐예요? 네. 최외곽에 있는 전자가 느끼는 실제 핵전화량. 아시겠죠? 그게 뭐 때문에 줄어든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 원자번호 17번이야. 그러면 17이 그냥 핵전화량이어야 되는데 17보다 작아요. 왜 작다고 그랬죠? 무슨 효과 때문이다? 가려막기 효과 때문이다. 가려막기 효과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가려막기 효과라는 것 때문에 유효핵전화가 줄어든다. 그랬어요. 그죠? 가려막기 효과는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가 큰가요? 아니면 바깥쪽에 있는 전자, 즉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가 큰가요? 안쪽이 더 커요. 네, 아시겠죠? 안쪽이. 그래서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도 가려막기 효과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유효핵전화가 영향을 준다. 세 번째가 뭐예요? 전자 간 반발력입니다. 전자 간 반발력. 자, 전자 간 반발력이 증가하는 경우 뭐 이런 거죠. 자, 갑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보자. 전자 껍질수에 관해서 그 중에 특이한 예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금속은 원자가 뭐가 될 때? 원자가 양이온이 될 때 전자를 어떻게 하면서? 전자를 잃으면서, 그죠? 전자를 잃으면서 전자 껍질수가 하나 감소돼요. 그러니까 원자와 이온 중에 이온이 훨씬 작죠. 아시겠죠? 전자 껍질수가 감소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NA가 있는데 얘가 Na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를 하나 내놨어요. 그러면 크기를 비교할 때 NA와 Na 플러스 중에 누가 크죠? NA와 NA 플러스 중에 NA가 크죠? 이유가 뭐라고요? 전자 껍질 수가 많으니까. 됐어요? 네, 그런 식으로 서술형 쓰셔야 된다. 내가 이걸 정리해주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이건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이 파트는요, 이걸 계산 문제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얘는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자, 유효핵전화 갑니다. 유효핵전화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냐?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다시 같은 주기에서 예를 들어 2주기면 3, 4, 5, 6, 7, 8, 9, 10번까지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원자 반지름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어요. 이유가 뭐냐면 유효핵전화가 증가해서 그래요. 이해 가셨나요? 유효핵전화가 증가해서 그래요. 그거 말고 저번 시간 맨 마지막에 배운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등전자 이온 반지름이에요. 등전자 이온 반지름이라는 건 뭐냐면 원자 번호 8번 산소는 뭐가 되려고 한다? E-가 되려고 할 거예요. 네, 그걸 다시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원자 번호 9번 플로리는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되려고 할 거예요. 원자 번호 11번 나트륨은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려고 할 거예요. 원자 번호 12번 마그네슘은 플러스 2가 양이온이 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럼 얘네들은 지금 전자수가 어때요? 전자수가 같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자 껍질수가 같은 거죠. 됐죠? 됐어요? 그러면 오로지 뭐가 문제냐? 얘가 문제인 거야, 얘. 8, 9, 11, 12. 야, 이거 누가 잘 끌어당기지? 8개가 잘 끌어당겨, 12개가 잘 끌어당겨. 12개가 잘 끌어당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걔네가 작아요. 그래서 크기를 비교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크기를 비교할 때
산소가 제일 큽니다. 산소 음이온이 심지어 얘네 둘은 이주기이고 원래 원소가 얘네 둘은 원래 원소가 3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온이 되면서 뭐가 똑같아졌다고요? 전자 껍질수, 즉 전자 배치가 완전히 똑같아졌거든요. 예, 그랬을 때는 유효액 전하가 더 문제가 된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까지 배웠어요. 세 번째로 갑니다. 전자간 반발력.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과정. 음이온이 되는 과정이 있다. 되셨죠? 자, 그러면 CL이 전자 하나를 얻어서요. 어떻게 한다고요? Cl-가 됐어요. 자, 이때 자, 크기는 CL이 클까요? Cl-가 클까요? 이런 얘기야. 자, 원자번호 똑같이 17번이죠. 이온이 된다고 원자번호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원자번호 17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전자 껍질수 같고요. 유효핵전화도 같아요. 뭐만 다르죠, 지금? 얘는? 전자 개수가 17개냐, 18개냐만 달라요. 알겠죠? 그러면 전자가 같은 공간에 17개 모여있는 경우, 18개 모여있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반발력이 클까요? 18개 모여있는 경우가 반발력이 더 크죠? 그래서 누가 더 커요? 음이온이 더 큽니다. 됐죠? 자, Cl보다 Cl-가 크기가 큰 이유는 뭐라고요? 오로지 뭐 때문이다? 전자간 반발력 때문이다. 아시겠죠? 이해하셨어요? 네.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저번 시간 내용 복습은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이런 얘기지. 할 수 없지 뭐. 난 소중하니까.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자, 갑니다. 아우, 얄미워. 아유, 얄미워. 아유. 모성애 따윈 버리세요. 자, 이온화 에너지 갑니다. 이온화 에너지. 지금부터 이온화 에너지 배우겠습니다. 이온화 에너지. 이온 반지름 해주겠어. 네네네. 이온 반지름 해주겠어. 그건 안 해드립니다. 뭐 S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는, 이미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하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 주목.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 주목! 질문 나왔으니까요. 그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같은 주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양이온이 되려는 애들은, 양이온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반지름이 작아진다. 음이온이 되려는 애들은, 음이온이 됐을 때 커진다. 그거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림을 한 번쯤 봐두는 건 좋은데요. 내용이 별로 없어서, 그냥 저렇게 설명하고 말한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오케이. 자, 갑니다. 네. 그런 거는 질문 잘 하신 거예요. 자, 이온화 에너지. 어떤 M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얘한테 뭘 주면, 에너지를 주면, 얘가 양이온이 되면서 뭘 내놓는다? 전자를 내놓는다. 이때, 여기에 들어간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온화에 필요한 에너지. 즉,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원자가 잘 있는 원자가 양이온이 되려면 뭐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에너지가 들어와야만 내가 조금 더 불안정한 양이온과 전자로 나누어질 수 있다. 자, 이 화학식 이렇게 써놓고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리고 있잖아요. 자, 봐요. 이해 가셔요? 자, 봐요. 원자가 내가 잘 있는데 거기에 에너지가 들어와야만 내가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내놓을 수 있다. 왜? 양이온과 전자로 나누어지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증가하는 일이다. 근데 화학에서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제가? 불안정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원자보다는 양이온과 전자로 나눠져 있는 게 불안정하다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려면 내가 뭘 받아야만 그게 가능하다? 뭘 받아야만 그 과정이 가능하다? 에너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에너지를 받아야만 그게 가능하다.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걸 조금 추가적으로 이게 의가 뭔지 좀 따져보자. 그럼 만약에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는 건 무슨 말이지?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이건 무슨 말일까? 에너지가 조금만 들어와도 난 양이온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양이온이 되기 쉽다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뭐라 그러지? 양이온이 되기 쉬운 성질을 뭐라 그러니? 통과해서 배우잖아. 양이온이 되기 쉬운 성질 뭐라 그래? 금속성. 난 금속 원소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금속 원소다. 이해 가셨나요? 난 금속 원소다 이런 뜻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뭐 하기 쉬운 거냐면 전자를 잃기 쉬운 거다. 잃기 쉽다. 이거 저 뒤에서 배울 거지만 미리 공부하면 전자를 잃기 쉬운 걸 뭐라고 그러냐면 산화되기 쉽다. 산화되기 쉽다. 됐어요? 결국 이게 뭐라고요?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뭐라고요? 금속성이 크다. 금속으로의 반응성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럼 여기서 바로 역질문 들어갑니다. 바로 역질문 들어갈게요. 그러면 어떤 애가 이온화 에너지가 되게 크거든요? 얘는 금속 원소일까? 비금속 원소일까? 비금속 원소들이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아시겠죠? 그럼 제일 큰 건 누구게? 제일 큰 건 누굴까? 그렇지.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는 얘는 지금 이미 안정한데 굳이 전자를 떼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비활성 기체가 제일 뭐라고? 이온화 에너지가 큰 거지. 그러면 누가 제일 클게요? 즉 이온화 에너지 1등이 누굴 것 같아? 1등. 원소들 중에 이온화 에너지 1등. 헬륨이죠. 그렇죠. 헬륨이겠죠. 헬륨이 가장 헬륨은 전자가 바로 원자의 근처에 있고 이거 떼내기 어려워요. 아시겠죠? 비활성 기체 중에도 가장 떼어내기 어려운 애가 헬륨이다. 이런 얘기지. 이해 가셨나요? 자, 이온화 에너지 1등이 누구라고요? 헬륨이다 이것이. 자, 밑에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온화 에너지는 어떤 주기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벌써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죠. 그죠? 같은 주기에서는 어떻게 될까? 자, 생각해봐. 우리가 주기율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누가 1등이라고요? 헬륨. 가장 오른쪽 위에 있는 애가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주기에서는 어떻게? 같은 주기에서는 대체로 원자 번호 증가하면 증가하고요. 이온화 에너지가. 그 다음에 자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면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거지. 주기율표에서 자, 이온화 에너지가 오른쪽 위로 갈수록 증가한다. 이런 얘기지.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내가 같은 주기 얘기할 때는 대체로라는 말을 썼어요. 대체로. 대체로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지. 됐었나요? 자, 같은 주기에서 예를 들자면 자, 비활성 기체를 얘기를 한다면요. 헬륨 밑에 뭐가 있어요? 네온이 있고 아르곤이 있어요. 그럼 무조건 아르곤보다 네온이 크고 네온보다 헬륨이 커요. 아시겠죠? 그런데 같은 주기 내에서는 조금 달라요. 같은 주기 내에서는 조금 달라요. 자, 그래서 만약에 2주기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2주기를 생각해보면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그 다음에 산소, 플로린, 네온. 네온은 뭐 당연히 제일 클 거고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되게 웃기는 상황이다. 리튬에서 베릴륨으로 갈 땐 증가했다가 베릴륨에서 붕소로 갈 땐 조금 감소했다가 다시 탄소로 갈 때 증가하고 그 다음에 질소로 갈 때 증가했다가 어떻게 해요? 산소로 갈 때 조금 감소하고 다시 플로린으로 갈 때 올라갔다가 네온으로 갈 때 끝까지 올라갑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2족 원소에서 2족에서 13족으로 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감소하고요. 예, 감소하고
그 다음에 자 15족 원소에서 16족 원소로 갈 때 요렇게 다시 한번 감소합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선생님 저거 외우기 힘들 것 같은데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EXID 노래 알아요? 예?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알겠죠? 예,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EXID 노래를 모르나요? 그쵸? 누가 제일 좋아요? 그래요? 내가 걸그룹은 잘 몰라요. 내가 BTS는 좀 아는데 걸그룹은 잘 몰라. 그럼 지금부터 배울 것. 봐봐. 내가 또 딴 얘기를 좀 했잖아. 지금부터 배울 건 뭐야? 심화 내용이야. 알겠지? 자, 간다. 왜 갑자기 딱 그 얘기를 하자마자. 자, 2족에서 13족. 자, 2족에서 13족으로 갈 때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표시해요. 밑에다가 첨자로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전자배치와 관련이 좀 있는데요. 얘가 2족이면 NS에 NS에 2개 전자를 다 채운 거예요. 그리고 NP에는 하나도 안 채운 거죠. 그 다음에 13족은 뭐예요? NS에 2개, NP에 1개예요. 자, 여기서 이미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온화된다는 건 뭐냐면, 이온화된다는 건 에너지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에너지적으로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0이 된다는 뜻이고, 얘네들은 에너지가 이렇게 낮은 저 에너지 준위에 가서 전자가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NS와 NP 중에 다 전자 이온이면 누가 더 에너지가 높아요? NP가 에너지가 더 높죠. 그죠? 그러니까 전자를 떼어낼 때 얘는 이렇게 떼어내야 되고 얘는 이렇게 떼어내야 돼요. 그죠? 누가 에너지가 적게 들어갈까요? 그렇지. 그래서 13족의 에너지가 덜 들어요. 이해가셨나요? 됐어요? 지금 노란색 막대기의 길이가 뭐라고요? 이게 에너지 크기란 말이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냐면 그죠? 2족 원소에 더 많이 들어가야만 뗄 수 있다 이거지. 두 번째. 그러면 얘도 에너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네. 15족에서 16족으로 갈 때 전자 배치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이온화 에너지가 갑자기 작아지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되겠구나. 자, 얘는 NS에 뭐라고요? NS에 2개, NP에 3개예요. 훈트 규칙이 딱 떠오르죠? 훈트 규칙? 이 3개 전부 다 어떻게 넣어야 돼요? 3개를 다 어떻게 넣어야 돼요? 3개를 다 어떻게 넣어야 되죠? 따로 넣는 게 안정하죠? 맞나요? 오케이. 자, 16족은 NS에 2개, NP에 4개입니다. NP에 4개면 어쩔 수 없이 2개는 뭐라고요? 2개는 같은 방에 들어가요. 이게 이 방이건 상관없다 그랬어요. 어찌됐건 같은 방 안에 전자가 들어가야 돼요. 됐죠? 누가 불안정하게? 딱 티가 나는데? 누가 불안정할까요? 그렇죠. 얘가 전자 간 반발력이 어떻게 한다고요? 발생해서 얘가 더 불안정합니다. 그럼 똑같은 얘기지. 지금 봐봐. 지금 내가 거리 무한대, 그러니까 에너지 무한대로, 에너지 0인 곳으로 보내려고 한단 말이야. 그쵸? 근데 전자 배치 자체가, 에너지가 낮은 애가 있고, 에너지가 높은 애가 있단 말이지. 이렇게 전자가 반발력 때문에 에너지가 높아졌다고. 그치? 그럼 이거 떼어내는 건, 어떻게? 낮은 데서 떼어내는 것보다 쉽잖아. 그래서 16족이 어떻게 한다고요? 16족이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은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적으로, 그러니까 전자 배치를 보고 에너지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근데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제 답이 없어요.
그리고 동일 요거는 매번 요거 냈다 요거 냈다 요거 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세요? 이거 냈다 이거 냈다가 이거 냈다가 이거 냈다 이럽니다. 아시겠죠? 예. 네. 됐나요? 그럼 문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죠? 객관식으로 나오건 주관식으로 나오건 이게 안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잘 어울리는 한 쌍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바뀌네요.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인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갑니다. 자, 예를 들자면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 13번이고요. 얘가 몇 쪽이에요? 몇 쪽이에요? 13족입니다. 13번인데 13족이에요. 아시겠죠? 13번인데 13족. 그러니까 얘는 이온화를 할 때 이런 거야. 가장 안정한 이온이 될 때 바깥에 있는 전자 3개를 13족이니까 이제 최외곽 전자 3개죠. 이걸 다 버려요. 그러니까 Al3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뭘 배웠냐면 이온화 에너지 주기성을 배웠으니까 뭘 알게 됐냐면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 전자를 하나 떼어내고 나면 전자 배치가 달라졌잖아요. 그 전자 배치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진다고요? 두 번째 거 떼낼 때 이온화 에너지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온화 에너지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의 3배만큼 드는 게 아니란 말이지. 다시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의 3배만큼 드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 뛸 때 에너지와 두 번째 거 뛸 때 에너지, 세 번째 거 뛸 때 에너지가 다르겠죠. 전체 배치가 다르니까.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얘가 전자 배치가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3p에 1개란 말이죠.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거 떼어내고 나면 뭐야? 2족의 전자 배치가 같아졌잖아요. 거기서 뛸 때는 이거 떼낼 때보다 에너지가 많이 들죠. 기억나요? 2족하고 13족에서 전자 떼낼 때 누가 더 많이 든다고요? 2족이 더 많이 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떼내고 나면 그 안쪽에 3S에서 떼내야 되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의 3배만큼 드는 게 아니라는 거지. 다 다르다는 거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거를 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런 거야. 알루미늄이 첫 번째 E1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Al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를 하나 내놓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Al 플러스가 E2를 받는다는 거지. 그리고 E1과 E2는 다른 값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Al2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전자 2개를 내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Al2 플러스가 어떻게 해요? E3를 받아서 Al3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3개를 내놓을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쵸? 근데 E1, E2, E3가 다 다를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E1의 3배가 아니라는 거지.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얘를 정확하게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AL이 이온화 에너지를 받아서 Al3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3개를 내놓을 때 얼마만큼 받아야겠어요? E1 플러스 E2 플러스 E3를 받아야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나요? 뭐 E1의 3배라든가 아니면 뭐야? E2의 뭐 3배라든가 E3의 3배가 아니라는 거지. 이해하셨나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자,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세 번째 에너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E1 첫 번째 거 뗄 때는 쉬웠단 말이야. 두 번째 거 뗄 때는 어떻게? 좀 더 어렵죠. 세 번째 거 뗄 때는요. 그거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런 거예요. 전자 개수는 줄어들고 있는데요. 유효 핵전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얘가 원자 번호 13번, 즉 양성자가 13개인 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13개가 13개 잡고 있을 때 하나 떼내는 것보다 13개가 12개 잡고 있을 때 하나 떼내는 게 뭐라고요? 더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이해 안 나요? 네. 그래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E1보다 E2, E3 갈 때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전자를 하나 떼낼 때마다 유효 핵 전하가 증가해요. 전자를 하나 떼낼 때마다 유효 핵 전하가 증가해요. 오케이? 네, 여기까지 서술형을 내는 학교가 별로 없긴 한데 나오면 이제 나올 시기가 됐어요. 왜? 워낙에 지금 7차, 8차 계속 있었거든요. 이 단원이. 그러니까 이제 나올 때가 됐다 이거지. 이해갔어요? 자, E1보다 E2, E2보다 E3가 왜 더 크다고요? 순차적 이온화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유효핵 전하가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죠? 마지막. 진짜 중요한 건 이건데요. 이게 이제 수능 문제의 기초예요. 이런 겁니다. 네 번째 거 뛸 때는 잠깐만. 이거 네 번째 거 뛸 때 어디서 떼야 되죠? 하나, 두 개, 세 개 떼었어요? 네 번째 거 뗄 때 어디서 떼야 돼요? 그 안쪽 전자 껍질에서 떼야 돼요. 맞죠? 그러면 유효핵 전하가 엄청나게 증가하죠. 안쪽 전자 껍질이니까.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뛸 때는 어떻게? 역시 네 번째보다 많이 듭니다. 아시겠죠? 이해가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 주기성,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주기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네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보다 많이 크다면 얘는 세 번째까지만 최외곽에 있는 전자라는 거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 n번째에서 이온화 에너지 증가하면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크게 증가하면 n-1개의 뭐야? 최외곽 전자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갔죠? 되셨나요? 네 번째에서 증가하면 13족. 다섯 번째에서 갑자기 증가하면 14족. 이렇게. 이해갔죠? 이거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와 원자과 전자수에 관한 설명이 이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 옆에 그래프 보겠습니다. 자, AL 같은 경우에 1번, 2번, 3번까지는 진짜 바닥에 거의 깔려있죠? 이온화 에너지가 되게 작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온화가 잘 된다는 뜻입니다. 금속성이 있다. 그런데 네 번째로 갈 때 스케일이 다르죠. 아예. 그죠? 스케일 자체가 다르게 커져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몇 주기? 3주기 13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그 옆에 B 보겠습니다. B. 옆에 조금, 진한 그래프. 진한 그래프 보면 몇 번째에서 갑자기 커지죠? 7번째에서 갑자기 커지죠? 그럼 얘 몇 족이라고요? 16족. 그냥 6족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16족입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럼 A는 13족이에요. 네, 그렇죠. A는 13족입니다. B는 16족이고요.